자, 오바마가 와서 먹을 때 사진이 그대로 있네요. 여기 분짜 있고. 자,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오바마 분짜. 분짜란 게 이제 돼지고기. 이렇게 이제 그 국물 속에 있고, 요 이제 이 마카 같은 이런 그 동남아식 야채, 그리고 이제 쌀국수 같이 넣어서 이렇게 조금 말아 먹는 거죠. 그리고 롤도 하나 있고, 그게 이제 비어입니다. 이 사이공 맥주가 하노이 맥주가 있고 사이공 맥주가 있는데 저는 이 사이공 맥주가 좋습니다. 가격은 똑같습니다. 자, 하노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 5년 만에, 5년, 6년 정도 만에 이제 온 것 같고요. 이거 지금 한국 시간으로 3시입니다. 여기 시간으로 이제 1시. 비행기가 오늘 연착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왔으니까 베트남 환전을 딱 합니다. 환전을 해서 뭐 간단한 돈은 바꿔야죠. 100달러. 여기 한국말 잘하고 한국말 잘하는 아가씨. 그리고 여기 이제 그 100달러에 그 기본 환율보다 약간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자, 호텔 갑니다. 호텔 가는데 택시는 하도 말이 많아서 이제 그랩을 부릅니다. 출구에서 나오면은 이렇게 이제 14번 기둥 앞에서 부르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불러봅니다. 자, 그랩은 여기 이제 카로 들어가서요. 가면 한국말이 다 돼요. 그래서 굉장히 편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레이 호텔 가는 데가 이제 여기를 치고, 그러면 출발지로 설정하는 게 나오거든요. 요걸 잘 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14번인데 14번 요거를 해서 찍어서 기사님한테 보내면 그쪽으로 옵니다. 요런 시스템이네. 자, 알겠습니다. 베트남 하노이 여행 5박 6일 여행기를 소개합니다. 모 항공사 마일리지 중에 35,000 마일리지 정도가 연말에 소멸이 된답니다. 아깝잖아요. 원래 그래서 일본을 갈까 했는데 남은 노선 좌석이 없네요. 그래서 열심히 찾아 하노이로 여행을 갑니다. 숙소, 주요 여행지, 식당 등을 소개합니다. 자, 레이 호텔입니다. 이 새벽 2시에 도착했고요. 요 밖에는 깔끔하네. 아침 보면 괜찮겠다. 동네가. 자, 호텔 로비로 방금 그 그랩을 타고 왔고요. 그랩을 타고 왔는데 그 택시는 매타기 조작하고 다른 데 내려주고 그 굉장히 좀 아직까지 좀 문제가 많답니다. 그래서 그랩을 타고 이렇게 왔습니다. 자, 여기. 자, 숙소를 잘못 잡으면 여행을 완전 배려버리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죠. 며칠 동안 블로그며 유튜브를 찾아가면서 레이 호텔로 결정했습니다. 구시가인 올드코트에 숙소를 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관광의 접근성이죠. 하노이 여행 지역은 크게 가장 중심이 되는 호암kiem 호수 주변, 그 위에 올드쿼터 지역이 구시가지고요. 올드쿼터 위에 외국인이 많이 살고 있는 서호 지역, 그리고 올드쿼터 좌측에 문묘, 과거의 황궁, 호치민 주석묘 등이 있는 역사지역, 더 좌측으로 가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신지역, 경남타워, 롯데호텔 등이 있는 한국의 강남처럼 신개발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호텔은 올드쿼터 지역에 있어 구시가를 도보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구도시의 시끌벅적을 완전히 느끼고 싶다면 구도심의 호텔을 찾으면 됩니다. 호텔은 호암kiem 호수에서는 좀 떨어져 있으나 유명한 관광지 필수 하노이의 방문지 기찻길은 바로 이 부근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결론은요, 로컬의 정취도 느끼면서 소음에서는 벗어나는 굿 초이스였다고 생각합니다. 뭐 호암kiem이나 올드쿼터 거기서 거기 가깝죠. 걸어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날씨도 좋고 하면 늦가을 그리고 그 늦여름, 예, 봄 햇살 받으며 걷다 보면 구석구석 활기찬 하노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레이 호텔 말씀 좀 드리면 이 호텔은 1년밖에 안 된 새 호텔입니다. 그래서 룸 컨디션은 당연히 좋습니다. 온수 잘 나오고요. 수압도 좋고요. 그리고 발코니도 있습니다. 호텔의 컨셉은 확실한 것 같아요. 올드 쿼터의 아기자기한 랜드마크로 자리 잡는 것. 그래서 1층 커피숍, 그리고 호텔 로비, 그리고 야외 정원 해서 실내외 장식을 매우 잘 꾸며 놓았고요. 12월에는 크리스마스 추리를 근사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젊은 사람들이 이제 기념 사진을 찍는 유튜브 핫플로 입소문이 나서 하노이의 젊은 사람들이, MZ들이 사진 찍는 명소가 됐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이 예쁘게 화장하고 예쁜 옷을 입고 와서 많이 기념 사진을 찍습니다. 그 중에는 과감한 복장들도 들어 보입니다. 1층에 모조 카페, 그리고 2층에 홍콩 딤섬, 크리스탈 제이드도 유명합니다. 저희는 당연히 그런데 하노이에서는 딤섬은 안 먹죠. 중국에서 먹어야죠. 여하튼 그 12월은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서 더욱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저도 사진 팍팍 찍었습니다. 다른 블로그에는 조식이 좀 부실하다는 평이 많았는데요. 그래도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아침 식사가 뷔페인데요. 적절한 듯 합니다. 종류는 몇 가지 없는데 식탐이 심하지 않다면 그 정도면 충분할 듯 하고요. 뷔페 외에 쌀국수와 죽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가져다 주는데 쌀국수가 그래도 먹을 만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요금은 하루에 12만원 정도 합니다. 어떤 블로그 등을 보면 요금을 공개하지 않더라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데 어쨌든 여기 호텔 강추합니다. 특별하게 하노이에서 숙소를 잡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여기로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올드타운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가 이제 베트남 하노이의 명물 요 기찻길입니다. 기찻길 여기가 이 기찻길은 이제 1902년인가 실제로 이제 건설돼서 하노이 역을 통과하면서 있었던 이제 기찻길은 지금도 이제 운행하고 있고요. 하노이 역에서 시작하여 유명한 롱비엔 철교를 건너는 200m 정도 길이의 기찻길 옆으로 성냥갑처럼 작은 집들이 늘어서 있는데 기차가 이 길을 통과합니다. 마을은 과거 평화로운 일상을 지내왔으나 언제부턴가 관광명소가 되면서 여행객들이 꼭 찾는 지역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는 오버투어리즘이 발생합니다. 가보시면 항상 관광객으로 넘쳐납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한두 개 집이 커피를 팔거나 기념품을 파는 가게로 바뀌었고요. 관광객들이 차츰 늘어나고 관광 수입이 늘다 보니까 조그만 집들이 모두 가게와 상점으로 개조하여 바뀌었습니다. 커피와 음료, 식사를 판매하는데 가격도 일반 로컬 가격의 2배 정도 됩니다. 그래도 한국의 스타벅스보다는 저렴하죠. 커피 한 잔에 대략 한 3,500원 정도 하는 것 같네요. 자, 여기서 이제 주문을 하나 합니다. 여기가 저는 여기 이제 코코넛 커피가 유명하다 해서 요거 하나 시키고, 그리고 패션 주스를 하나 시킵니다. 자, 코코넛 커피는 7만 동인데 한국 돈으로 한 3,650원인가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는 방법은 공을 하나 빼고 나누기 2를 하면 이제 3,500원이죠. 거기다 약간 더 붙이면 됩니다. 3,700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자, 코코넛 커피입니다. 커피에 코코넛을 넣은 거. 이거는 패션 주스. 그래서 13,000동이니까
공을 빼고 2로 나누면 6,500에 약간 더 붙이니까 한 7,000원 가까이 하네요. 그러니까 야, 이 베트남 물가에 그 엄청 거죠. 비싸게 받는 거죠. 네. 자, 여기 이제 기차가 오는지를 이제 물어볼 겁니다. 물어보는데, 야, 이게 그, 제가 이제 예전에 듣기로는 여기 이제 사람들이 그냥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집입니다. 요런 집에 문이 요렇게 돼 있는데, 여기 2층, 3층 있고, 뭐 애들도 뛰어놀고 사는 집이었는데, 지금 이제 그 관광지가 되다 보니까, 요렇게 이제 벽을 뚫고 해서 완전히 커피숍으로 이렇게 변모를 했습니다. 2층, 3층. 예. 지금 요 위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살고 있고 이런데, 야, 여기 예전에 사람들 어렵게 살다가 지금은 완전히 대박 터졌네. 기차가 지날 때 사진을 찍는 게 유행인데, 이때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서 실제 2019년에 기차가 급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한동안 출입을 금지했다가 다시 개방하고 있습니다. 출입 금지했을 때는 호객 행위를 통해 뒷문으로 들어가서 2층에 자리 잡고 몰래 구경하고 했다고 하네요. 하루에 몇 차례 기차가 지나는데 오전에는 매일 11시 45분에 기차가 지난다고 합니다. 여행객들이 어떻게 알고 이 시간에 정확히 모이네요. 실제 기차는 20분 정도 연착해서 지나갑니다. 안전요원들이 호각을 불면서 관리를 합니다. 직접 보니까 지나는 기차가 바로 코앞을 지납니다. 어떤 이들은 벽뚜껑을 철로 위에 올려놓습니다. 기차가 지나가면 납작해지는 거죠. 그걸 기념으로 사진 찍고 간직한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벽뚜껑을 올려놓고 기다립니다. 참 경험해보니 재미가 있네요. 신발을 닦아주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특이합니다. 자, 이제 신발 닦아주는 베트남 아저씨. 운동화를 한참 한 5분, 10분에 걸쳐서 저래 닦아주는데 반짝반짝반짝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 놀러 올 때는 헌 운동화를 신고 오세요. 어떤 사람이 이제 또 벽뚜껑을 올려놓고, 예, 기차가 지나가면 납작해지죠. 그걸 갖고 기념품으로 갖고 가는 게 또 유행이랍니다. 이게 벽뚜껑 있네. 예. 그리고 철로 중간에 복사기로 복사한 가짜 $100 지폐를 태우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죽은 사람들에게 노잣돈을 보낸다는 의식입니다. 여기 베트남은요, 종교가 크게 불교와 천주교인데 그 안에 토속 신앙인 도교가 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노이 시내를 가다 보면 조그마한 도교 사원들이 보이는데 한 500개 정도나 됩니다. 사원에는 불상 대신 믿고 싶은 상을 올려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 옆에 20대로 보이는 젊은 남자 2명이 있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재미로 아파트 아파트 이렇게 이제 노래 첫 소절을 부르니 따라합니다. 아, 참 로제가 부르는 아파트 노래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 같습니다. 요런 모습이네. 아이고, 요걸 보려고. 자, 요게 이제 그 병따까리가 눌려가지고 요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예, 요걸 이제 기념으로 갖고 가는 겁니다. 기차가 지나갑니다. 기찻길과 더불어 살아온 사람들, 참 재밌는 동네입니다.
여기 주변에 기찻길 길가에 앉는 의자는 아주 작습니다. 주인은 연일 이 의자와 테이블을 정리하는데 불필요하게 넓은 낭비되지 않는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하게 일정 간격을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사람 한 명 한 명이 그러니까 즉 돈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을 작게 관리해야겠죠. 이 커피집 주인을 보며 어렵게 살던 기찻길이 큰 불을 안겨다 주었으니 인생사 정말 세옹지마인 것 같습니다. 자,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네. 기찻길 다 보고 이제 점심 먹으러 왔는데요. 오바마가 와서 먹고 유명해진 집 분짜 허흥리엔 여기 역시나 줄 섰습니다. 아, 줄 서야 됩니다. 예. 자, 줄 서야 됩니다. 예. 오바마가 와서 유명해진 집. 오바마 분짜, 즉 여기 분짜 허응리엔이라는 식당은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여기 와서 식사를 하면서 완전히 대박난 그런 식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임한 후에 오고 하는데 그는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6년입니다. 그때 베트남을 방문했고 방문할 때 가장 흔하고 전통적인 음식 분짜를 먹은 곳입니다. 당시 오바마는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로컬 음식점에 한번 가자고 제안을 했고요. 미국 대사관은 많은 고민을 했겠죠. 음식은 베트남을 대표하는 쌀국수, 분짜 등을 선택했고 장소는 고심고심하다가 대사관 직원들이 즐겨 찾는 맛이 어느 정도 검증되고 로컬 분위기가 나는 여기 식당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때까지는 여기는 유명 맛집이 아니었는데요. 오바마가 오면서 한순간에 인생 역전 대박이 난 식당입니다. 인생사 정말 세옹지마입니다. 항상 식당 앞에는 사람들이 몰려있고 혼잡한 시간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기도 합니다. 2층에 가면 오바마가 식사하는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당시 오바마는 분짜 그리고 스프링롤, 하노이 맥주를 세트로 먹었고요. 식당에는 이 세 가지를 오바마 세트 메뉴로 만들어서 팝니다. 가격은 12만 동으로 6,500원 정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트 메뉴를 먹고 있으며 서양인들은 100% 이걸 먹는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제 오더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분짜, 이게 오바마가 먹은 분짜 5만 동, 인당 5만 동이니까 이제 2개. 그리고 요거 이제 롤, 예, 요거 롤 맛있잖아요. 요거 2개. 그러니까 11만 6천이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하노이 비어인데, 비어가 보통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하노이하고 사이공이 있는데 사이공이 더 맛있어요. 그래서 사이공으로 하나 했습니다. 식당은 3층까지 룸이 있습니다. 중간에 계단을 두고 좌우로 룸이 나누어져 있는데 한 개 룸에 테이블이 5개에서 6개, 약
20명 정도가 식사할 수 있습니다. 오바마가 앉은 자리는 2층에 오른쪽 룸에 있습니다. 그쪽에는 항상 사람들이 붐비고 찾는 가장 우선시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분짜란 게 이제 돼지고기, 이렇게 이제 그 국물 속에 있고, 요 이제 이 마카 같은 이런 그 동남아식 야채, 그리고 이제 쌀국수 같이 넣어서 이렇게 조금 말아 먹는 거죠. 그리고 롤도 하나 있고, 그게 이제 비어입니다. 이 사이공 맥주가 하노이 맥주가 있고 사이공 맥주가 있는데 저는 이 사이공 맥주가 좋습니다. 가격은 똑같습니다. 자, 요렇게 오바마 레스토랑, 오바마가 식사한 집의 점심입니다. 자, 요렇게 여기 이제 돼지고기, 여기에 이제 조금 야채를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넣고, 이렇게 이제 그 쌀 국수 좀 넣고, 그냥 매콤한 소스 뭐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넣었죠. 자, 이렇게 버무린 다음에 맥주 한 잔 마시고, 좋습니다. 이게 그 여행의 즐거움 아닙니까? 이게 오바마가 먹은 분짜. 분짜 맛은 참 좋습니다. 제가 매일 하노이에서 분짜를 먹었는데요, 여기 맛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오바마 유명세를 타고 있으나 음식의 맛, 그러니까 기초 기본, 이것은 확실히 하는 식당인 듯 합니다. 여행을 가시면 꼭 이곳에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다가 이 집에서 커피 한 잔. 완전 로컬 커피숍인데요. 여기 이제 새도 잘 키우고, 요렇게 안에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커피 한 잔. 점심을 먹고 나오면서 로컬 커피 한 잔 합니다. 커피숍은 허름한 집인데 가정집 주택에 의자를 놓고 자유롭게 마시고 담소를 나누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길가집에 그런 안쪽 모습이 보이길래 호기심에 바로 들어가 보았죠. 베트남의 일반 커피는 아메리카노와 달리 에스프레소처럼 좀 쓴맛입니다. 그 둘의 중간 맛과 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피는 좀 부담스럽고 해서 베트남 차를 시켰습니다. 특별한 게 있나 했는데 녹차네요. 그리고 망고 스무디를 주문했습니다. 열대 지역은 맛이 좋고 싱싱하고 가격도 싸니까 있는 동안 많이 먹고 가야겠습니다. 다 마시고 나오면서 계산을 하는데 여기는 외국인들이 잘 안 오는 곳이죠. 그래서 가게 주인이 지폐를 직접 가지고 와서 펼쳐 보입니다. 이만큼 이렇게 주면 된다고. 참 재밌네요. 여기 베트남은 커피가 유명합니다. 베트남은 세계 2위의 커피 생산국입니다. 로부스타종 커피를 주로 생산하고 있는데요. 요즘엔 고품질, 고가격의 아라비카 커피 생산도 늘리고 있습니다. 원래 커피라면 브라질과 그 주변 남미 지역이 유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아의 한 국가가 세계의 커피 생산 대국이라니 놀랍기만 합니다. 프랑스에 의해 19세기 중반에 커피 나무가 들어왔고요. 베트남 전쟁 후부터 대규모로 재배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커피 생산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늘었고 콩카페, 이런 그 유명한 카페들이 생겨나고 G7 등 인기 커피 브랜드도 만들어졌죠. 비나 카페라는 국영기업의 독점과 강력한 추진력에 의해서 단기간에 베트남 커피 산업이 발전했습니다. 사회주의의 특징이겠죠.
베트남에는 계란 커피라는 독특한 커피가 있습니다. 계란 노른자, 설탕, 연유 이런 것과 같이 로부스타 커피로 만들어지는데 과거 우유가 부족한 시기에 우유 대신 계란에 노른자를 사용하다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계란 커피는 일반적으로 베트남 전역에서 유행하는 커피인데요. 호기심에 외국인 여행객들이 맛을 보고 합니다. 한번 맛을 보기를 추천합니다. 자, 여기는 그 유명한 탕롱 고성입니다. 탕롱이란 얘기는 이제 하노이의 그 옛말입니다. 그래서 옛적에 있던 옛 그 황궁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제 도성이란 그런 곳이죠. 자, 차를 한잔하고 탕롱 황성으로 갑니다.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곳이죠. 직접 찾아가서 쭉 한번 둘러봅니다. 탕롱은 하노이의 옛 이름이니까 하노이 왕궁이라는 뜻으로 옛날의 왕궁입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탕롱 황성 또는 하노이 고성이라고 부릅니다. 왕궁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도성입니다. 1010년 하노이의 도읍을 정한 이시 왕조가 만들었고 지금까지 쭉 수도의 왕궁 도성입니다. 그러나 베트남 전쟁 등을 거치면서 성벽이 모두 훼손되는 등 대부분의 건물들이 파괴됐고요. 그 지역도 군사 지역으로 묶여 있어 일부분만 개방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결론은 그렇게 별로 볼 게 없는 유적지고 남은 유적이 별로 없습니다. 다 파괴되고 이런 곳인데 어떻게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길 건너에 있는 국회의사당 건물 앞 공터에서 옛날 왕궁터와 유물이 대량으로 발견되면서 2010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행형이네요. 아유, 이렇게 또 세 장을 다 만들어 놨네. 요거 궁금하잖아, 또. 아유, 비둘기가 요렇게 만들어 놨구나. 참. 베트남의 세계문화유산은 총 8개로 5개의 문화유산, 2개의 자연유산, 그리고 1개의 복합유산이 있습니다. 문화유산으로는 탕롱, 황실, 성채, 성곽이죠. 그리고 탕롱의 옛 수도에 해당하는 호왕조의 성채, 그리고 마지막 후의 황성, 호이안 고대 옛 도시와 참파 왕국의 미선 유적지입니다. 이렇게 5개입니다. 자연유산으로는 베트남 최고의 관광지 하롱베이, 까빠, 군도와 폭락해박 국립공원 이렇게 2곳입니다. 그리고 복합유산으로는 짱안 지역에 자연경관 단지가 있고요. 역사와 자연경관 2개를 모두 갖추고 있는 지역이죠, 여기가. 그래서 다음에 꼭 한번 들러봐야겠습니다. 참고로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문화유산이 14개, 자연유산이 2개, 복합유산은 없습니다. 탕롱 황성의 주요 관람지는 몇 개가 있습니다. 자, 요 앞에 보이는 게 도안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성에서 가장 그 아름다운 건축물인데요. 요게 이제 옛날 그 천년 전부터 해서 지어진 그 출입문입니다. 출입문인데 여기에 그 5개의 문 중에 이제 문이 있고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중간 문은 이제 황제만 다닐 수 있는 문이다. 뭐 중국하고 비슷한 거죠. 도안문은 단문이라고도 하는데
다섯 개의 아치형 출입문이 있는데 정중간의 문은 황제만이 이용할 수 있었다 합니다. 나머지 출입문도 문관, 무관, 그리고 일반 백성 등 신분을 나누어 이용했고 문 안에 왕의 집무실, 침실 등 내성의 건축물이 있었는데 전쟁으로 모두 파괴되어 지금은 공터만 횡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아래에는 과거 성곽의 성벽 유리를 유리 바닥 아래 보존해 놓아 관람이 가능하고요. 지금 무슨 유적물이 나오는지 뒤에는 일부 공간에 땅을 파고 열심히 발굴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성벽하고 이런 게 대부분 다 파괴되고 이제 요거 남은 겁니다. 요만큼. 자, 황롱, 고성, 세계 문화유산. 저기에 이제 뒤에 보이는 건물 저게 그 유물 전시실입니다. 예. 자, 유물 전시실입니다. 제일 앞에 그 고안문하고 그 뒤의 경천전 사이에 위치한 전시실 건물인데요. 고성과 그 주변 지역에서 발견된 유물들을 전시해 놓았습니다. 유물은 기와장식, 도자기, 의복, 무기 등으로 도자기들이 화려하고 다양해서 눈길을 많이 끕니다. 이 건물은 식민지 시대의 현대식 건물 양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전시실이네, 전시실. 자, 이런 게 출토됐다는 거네. 야, 이게 13에서 14세기 도자기. 예? 야, 이게 출토가 됐구나. 크다. 자, 이렇게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출토가 되면서 이 가치를 인정받고 세계 문화유산이 된 거죠. 아, 이런 걸 뭐 참 깔끔하네. 자, 여기 보이는 게 이제 그 황제의 집무실입니다. 옛날 그 이제 왕조 때 그러니까 뭐 몇백 년 전이죠. 그때 이제 만들어 놓은 황제의 집무실인데 그 정중간에 이제 위치합니다. 경천전은 황제의 집무실입니다. 공경할 경자 그리고 하늘 천자를 써서 경천전이라 부르죠. 프랑스와의 전쟁 때 대부분이 파괴됐고요. 지금은 왕궁의 석조 단상과 용조형물, 계단만 남았습니다. 원래 석조 단상 위에는 나무로 만든 목조 건물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없고요. 용조형물은 황제를 상징하는 것으로 중국의 영향을 그대로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베이징의 천안문에 가면 유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 자, 여기도 이제 베트남 옷을 입고 가는 그 또 관광객이 있는데 이거는 뭐 100% 중국인 관광객입니다. 자, 여기 앞에 보이는 게 이제 D67 건물입니다. 요게 이제 그 옛날 그 전쟁 시절에 북부 베트남군 그렇게 인민군이죠. 그때 작전 본부로 쓰였던 건물입니다. 여기에 그 이제 주요 지도자들이 이곳에 모여서 이제 그 회의를 했다고 하고요. 지하 10m까지 이제 벙커를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이제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네. 예. 그 전쟁은 역사는 승자의 역사죠. 예. 그 중국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예. 자, 여기 이제 벙커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참 내려갑니다. 자, 이만큼 내려오면 예, 이런 룸이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폭격해도 흔들림이 없겠다. 예, 이런 진짜 폭격해도 예, 그러니까 이런 룸이네.
야, 이게 여기에서 회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이 있네. 예. 여기는 호치민제 조상화. 자, 여기는 이제 후원이라는 곳입니다. 요 건물은요. 그래서 그 응우옌 왕조 때니까 한 200년 정도 됐네요. 아주 오래되지는 않고. 자, 후루입니다. 뒤편 누각이란 뜻으로 석조 3층 누각입니다. 이시 리왕조 뒤의 가장 최근이 응우옌 왕조인데 이 왕조가 건설했습니다. 응우옌 왕조는 다른 지역으로 천도를 했고 응우옌 왕조의 황제들이 여기를 방문했을 때 후궁들이 머물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 역시 프랑스와의 전쟁 때 파괴가 됐는데요. 후에 나중에 위치와 지형이 너무 좋아서 프랑스가 군사적 목적으로 다시 재건해서 전망대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 2층의 모습. 향불 냄새, 향 냄새가 나네요. 사당으로 쓰나. 자, 요 후원 바로 앞에 보면 요런 이제 그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예, 이렇게 이제 새로 지금 단장을 하고 있는데 요게 우물이었습니다. 2021년에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발견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시 꾸며 놓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그 역사 이제 박물관으로 돼 있는 건물인데 여기 앞에서 이제 엄청난 그 유물이 출토가 됐네요. 이렇게 이제 사진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야, 이런 유물이 이제 여기 앞에서 나왔네. 호황제후 유적지입니다. 탕롱 황성 안이 아니라 경천전의 왼쪽 편으로 해서 밖으로 나오면 호황제후라는 거리와 국회의사당 앞에 신축 부지가 나옵니다. 호황제후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 베트남의 영웅이었죠. 이 부지에서 도자기, 무기, 장신구 등 대량의 유물들이 출토가 되면서 2002년부터 발굴 작업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황농 왕궁 유적지를 보고 갑니다. 그래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는데요. 뭐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나 사실상 볼 게 없는 다 새로 만든 이런 거고, 그게 그 최근에 2010년 그때 이 유적 그 유물이 이제 대량으로 이제 출토가 되면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그렇게 이제 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몇 개를 보고 갑니다. 자, 세계 문화유산 하나 보고 갑니다. 자, 황농 그 고성을 그 북쪽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래 북문을 통해서 나오면 보이는 만나는 그 북문 교구 성당입니다. 성당. 탄농 고성 북쪽 출입문으로 나오면 성당이 하나 보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북문 교구 성당이라고 합니다. 북문을 베트남 말로 끄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끄박 교회라고도 부르죠. 도성의 북쪽 출입문은 5개의 황궁 출입문 중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문이며, 문에는 석조 간판이 걸려 있는데 정북문이라고 한자로 적혀 있습니다. 베트남의 문자는 19세기 프랑스 식민지 이전에는 중국의 한자를 사용했죠. 문의 꼭대기에는 망루가 설치되어 있으며 문에는 전쟁 때 프랑스 군대가 쏜
움푹 패인 포탄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성당은 1932년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만들어졌습니다. 프랑스 식민정부가 건설한 함농 성당과 성요셉 성당과 함께 하노이의 3대 교회 중 하나라고 합니다. 2006년 베트남을 공식 방문 중인 부시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베트남 가톨릭 신자들이 예배를 본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여기는 더 유명해졌죠. 식민지 베트남의 도시 건설을 총괄한 한 프랑스인이 이 성당을 축조했고요. 프랑스와 베트남 양식을 섞어 웅장하게 지었습니다. 요즘도 미사를 하고 있고 규모가 꽤 큽니다. 입구에는 노인 두 분이 앉아 있고요. 제가 들어갈까 우물쭈물 하는데 모자를 벗으라는 신용을 하면서 들어가라고 손짓을 하네요. 모자를 벗고 선글라스도 벗고 들어갔습니다. 내부에는 창문이 둥근 아치형으로 되어 있으며 스테인드 글라스가 매우 화려합니다. 제가 마카오의 몇 개 성당, 교회를 쭉 둘러봤는데요. 거기보다 더 규모가 크고 화려한 듯 합니다. 하노이에 가면 당농 황성을 보고 세트로 잠깐 둘러보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뭘까요? 베트남의 전봇대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모양이 요런 모양. 오늘 오전 오후에 시내 돌아보기 여행 강행군을 마쳤네요. 이제는 체력이 달려서 밤까지 그대로 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쉬어야 합니다. 호텔로 돌아와서 잠깐 쉬고 저녁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역시 여행은 식도락이죠. 먹는 즐거움이 여행 최고 즐거움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좋은 식당 가자 해서 여행책을 통해 하나 찾았습니다. 가성비가 좋은 길거리 음식도 좋은 경험이 되지만 그래도 저녁은 디너니까 조금 괜찮은 곳을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구글 지도를 켜고 갑니다. 한글로 입력하면 자동 번역되어 한글로 보입니다. 너무 편리합니다. 제가 중국에 살 때 보면 중국은 바이두 지도를 씁니다. 여기는 잘 안되죠. 중국에는 구글을 차단하여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바이두 지도만 사용하는데 구글 지도 직접 해보니 정말 편하네요. 참고로 중국은 서구에 웹사이트를 막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X, 그러니까 옛날에 트위터죠. 유튜브도 안 되고 한국의 네이버도 안 됩니다.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고 그 이유는 다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자,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비에트 라이스 에센스라는 식당인데요. 태국 전통 요리를 아주 잘한다고 하는 조금 고급의 맛집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예약을 했냐고 묻네요. 자리가 없습니다. 하노이에서 예약이라 역시 이름 난 곳은 신경을 좀 써야 하는군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자, 여기는 벌써 크리스마스입니다. 야, 여기 화려하네. 예? 야, 이렇게. 와우. 자, 야, 저는 베트남 아줌마들이네. 그 유명한 하노이의 명물 똥수원 시장을 지나고 계속 길거리 구경을 합니다. 가게마다 크리스마스 용품들을 팔고 있는데요. 여기는 벌써 엄청난 크리스마스 분위기입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라면 눈이 내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루돌프 사슴이 눈썰매를 끄는 그런 모습을 그려보곤 하죠. 열대지방의 크리스마스 참 재밌네요. 아마 이런 물품들이 전 세계로 수출 가겠죠. 과거 중국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다가 코너에 근사한 식당이 하나 보여 들어갑니다. 인생사 세용지만 해요. 여기는 진짜 엄청 유명한 곳이네.
1929년에 건축된 프랑스 빌라를 리모델링한 곳으로 2층에 발코니까지 딸려 있어 보면 참 멋있는 건물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내는 보기보다 넓고요. 조명도 화사하고 그림으로 인테리어도 예쁘게 해놓았습니다. 종업원들이 영어를 잘하고 웃으며 엄청 친절합니다. 설립 연도를 딴 매종 1929 식당인데요. 음식은 주로 베트남 전통 음식을 퓨전화한 것으로 오징어 순대, 뚝배기 조림, 농어구이 등이 유명합니다. 좀 색다른 경험입니다. 태국에서 애퍼타이저, 메인 메뉴, 디저트 이렇게 천천히 하나씩 시켜서 맛을 한번 보는 재미 가득할 걸로 보입니다. 좋아요. 식당 분위기가 좋으나 가격은 또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베트남 물가 그대로죠. 이렇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호텔로 오니 이 시간에도 베트남 젊은 여성 미녀들이 호텔 로비, 야외 정원, 커피숍 앞에서 크리스마스 추리와 사진을 찍는다고 엄청 붐비네요. 자, 제 뒤로 보이는 데가 이제 풍흥 벽화거리입니다. 이게 이제 한국하고 베트남 화가들의 젊은 화가들이 합작해서 만든 그런 벽화 한 200m 정도 거리에 만들어 놓은 벽화거리입니다. 요즘 여기에 그 핫한 또 랜드마크가 되었다 해서 한번 왔습니다. 자, 제가 묵고 있는 레이 호텔에서 10분 정도 걸어가면 나옵니다. 하노이역에서 나오는 철도가 쭉 그 롱비엔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 유명한 기찻길 마을 가기 전에 고가철도 담벼락에 그림을 그려 놓은 겁니다. 전체 고가철도가 19개 정도 있고 모양은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베트남 모습을 다양하게 그려 놓았습니다. 이 그림들은 한국과 베트남과의 수교 25주년 기념으로 유엔과 한국의 교류재단이 협력하여 한국과 베트남의 젊은 화가들이 같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벽화 거리는 약 200m 정도고요. 2018년부터 본격 공개되어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으러 오는 랜드마크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구글 지도를 쳐서 찾아가니 몇몇 외국인들이 열심히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자, 가다가 만난 절 영수사라 되어 있네요. 영수사. 예. Ô sao nó thấp vậy à? Ô thấp vậy quá.
베트남 절은 이렇게 생겼네. 예. 불교입니다. 불교인데 도교네. 저기 위에는 이제 관우고, 예. 뭐 다 모시는 게 도교죠. 다 모시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백마사당입니다. 백마사당 해서 여기에 하노이 시내에 만든 도교 사당 4개 도교 사당 중에 하나입니다. 자, 탕롱이죠, 여기가. 그래서 4개 도교 사당 중에 한 곳인데 1010년입니다. 황제, 예. 리 왕조가 이제 세워지면서 만든 4개의 도교 사당 중에 하나인데, 요게 이제 가장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에. 그래서, 탕롱의 왕궁 기준으로 보면 이제 동쪽이고요. 지금은 이제 여기 시내에 있죠. 저기 보면은 백마 최영사라고 적힌 게 바로 백마의 최고의 이제 사당이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백마, 요게 이제 베트남 말로는 박미인데, 백마를 이제 베트남 말로는 박미라 부르고, 그래 박미 사당이라 하죠. 전설이 이제 이런 데는 또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이제 박마 사당을 이렇게 만들고 있을 때 백마가 나타나 길을 안내했다. 그래서 여기에 사당을 만든 이후에 이제 홍수도 안 나고 좋아졌다 하는 그런 또 전설의 스토리가 있고요. 여기 안에 들어가면 백마의 상이 있습니다. 여기는 워낙 관광 도시가 돼가지고 웬만한 곳은 이렇게 다 그냥 개방을 해놨거든요. 예. 그래서 쭉 그냥 가다가 뭐 있으면 들어가서 구경하면 됩니다.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고, 여기 옆에 이제 예. 또 중국 영향이라서 용이네, 용. 예. 이렇게 있고, 이제 중간에 대법당이 있습니다. 또 한자로 뭐 적어놨네요. 예. 이렇게 향을 피우고. 불교는 아니고 도교겠죠. 예. 자, 불상이 있는지 한번 봅니다. 저기 보면 중간에 이제 이렇게 이제 흰 말이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백마사라 해놓은 것 같아요. 여기 사거리에는 또 예쁜 커피숍들이 이렇게 있네요. 자, 네. 커피숍이 있고 그냥 이 관광지입니다. 예, 이렇게 우리한테는 이국적인 관광지. 여기가 이제 텐입니다. 텐. 그래서 아주 유명한 쌀국수집 벌써 줄을 섰네요. 시간이 11시 5분인데 나중에 여기 기회 되면 또 쌀국수 먹으러 오겠습니다. 이렇게 생겼네. 예, 요 길가에. 자, 길 가다가 보이는 또 사원, 부용 망상가. 예. 자, 도교입니다. 도교 사원. 여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보니까 이제 양쪽에는 이렇게 재물을 올리고 또 기도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 안에는 이제 사진을 못 찍는데 제가 잠깐 한번 들어갔다 왔거든요. 보니까 뭐 요 소리 나다시피 뭐 두드리면서 사람들이 한 10여 명이 계속 막 주문을 외우고 있습니다. 예,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한 것 같아요.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마음에 기도하고. 예. 요렇게 또 길가에 가다가 보이는 사원. 예. 또
우리는 호기심 또 들어가죠. 예,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면 정도 치고, 여기는 그 불상을 모셔놨네. 불교입니다. 시내 곳곳에 이렇게 돼 있네. 예, 도교 사원, 불교 사원. 예. 여기는 이렇게 또 일이 있을 때는 뭐 태우죠. 예. 이 돈 태우는 습관인데 그 사람 죽고 나서 그 여기 남았네. 예. 아마 그 이제 노자 돈으로 이렇게 태우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이제 100달러짜리네. 100달러짜리 모조 지폐. 자, 뒤에 보이는 게 이제 성 요셉 성당입니다. 여기 이제 랜드마크죠. 1886년 프랑스의 그 식민 지배 시절에 건설한 로마 가톨릭 성당입니다. 아, 사람들 많이 왔습니다. 자, 요 이제 성 요셉 성당이죠. 하노이 대교회라고 하고 그 프랑스 건축가가 이제 만들었습니다. 1912년 이렇게 이제 개축을 이제 하면서 좀 그 공사를 조금 수정했죠. 하면서 그 위에 보이는 그 사각형 모양의 두 개의 첨탑을 이렇게 다시 추가했습니다. 그 예전에는 없었고요. 그러다가 보니 이제 고딕 양식으로 변모했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하노이 대교구 성당 역할이고, 내부에는 그 아치형 천장에 스테인드 글라스가 아주 예쁘게 시장이 되어 있는데, 외벽은 이렇게 이제 거뭇하게 이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아함도 뭐 그만큼 없어지고요. 한데 그 크기가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좀 웅장합니다. 예. 그 광장도 잘 이 시장이 됐고, 요 앞 광장에는 이제 평화의 상징이라 해서 그 평화의 여왕 성모 마리아 상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관광객들, 여기 사람들 와서 전부 다 이렇게 사진 찍고 있어요. 예. 여기가 그 하노이, 특히 그 화엄게임 호수의 랜드마크 지역입니다. 아, 예전에 제가 몇 번 왔는데 그냥 지나쳤는데 공부 좀 하고 오니까 참 보이는 게 좀 다르네요. 자, 그 색깔이 이렇게 보니까 더 우아한 것 같고, 자, 이거 재밌는 얘기가요. 공산당은 사회주의는 종교가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당도 1976년에 이제 그 완전히 이제 그 호치민 손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이 성당도 동시에 이제 폐쇄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1985년 10년 후에 종교 그 행위를 허용하면서 평일이고 주말이고 미사를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미사를 실제로 보고 있고요. 특히 그 주말에는 영어로 된 미사를 본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그 영어 미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 가톨릭 신자들은 여기에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합니다. 요 앞에 이제 그 성당 앞에는 여기 또 그 보행자 거리 저 관광지죠. 여기 이제 카페. 예, 카페 참 핵심 지역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성당이 있고, 요 연문이 있습니다. 요는 이제 못 들어간다 막아놨고요. 예, 옆으로 해서 이제 들어가는데 미사 보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출입하겠죠. 예. 색깔이 이렇게 좀 바래니까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 종교적 색채가 더 나는 것 같고 참 괜찮네요. 예. 자, 여기는 성 요셉 성당이 보이는 바로 옆 카페에서 2층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래 다 내려다 보이고 차 한잔합니다. 요게 이제 한 잔에 한국 돈 5,000원씩. 비싼데 뭐 자리값이니까. 하하.
자, 호암게임 호수입니다. 여기 이제 랜드마크 중심의 호수고, 요걸 요렇게 이제 한번 산책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 바퀴 도는 코스. 자, 호암게임 호수가 있고, 요 옆에 이제 시티버스를 타는 데네요. 한 바퀴 타는 데고, 요 뒤에 저기가 이제 전망 좋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제가 알기로는 2층인가 3층인가 저거 짝퉁 한국 식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악명이 대단한. 호암게임호 바로 옆에 위치한 극장에서 하노이의 명물 탕롱 공연을 합니다. 사전 예약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저녁표를 예약하고 3시간 정도가 남아서 호수를 한 바퀴 산책합니다. 여기 호수는 하노이 구시가의 호수로 하노이의 핵심 지역입니다. 필수 관광 방문지죠. 둘레 700m 정도 되는데 한 바퀴 도는데 20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변에는 식당, 카페 등 많은 휴식 공간이 형성되어 있고요. 산책로도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주말에는 주변 도로는 차량을 통제하여 보행자 거리로 만듭니다. 주말에 주변 도로 여기에 이제 야시장이 열리죠. 그리고 각종 거리 공연 등 볼만한 퍼포먼스도 많습니다. 호암게임은 베트남 말로 금을 돌려주다 라는 뜻으로 중국 명나라의 지배에서 독립한 영웅 장군의 업적을 기려 만든 곳입니다. 돌려줄 환자에 칼금자로 환금이죠. 황금을 중국말로 환지엔, 베트남말로 호암게임입니다. 한자의 글자는 모두 똑같습니다. 옛날 어떤 장군이 호수 주변을 거닐 때 거북이가 금을 주었고 이 금을 가지고 명나라와 전쟁에 승리한 후에 돌려주었다고 하는 전설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장군이 1010년 리왕조를 창업하고 하노이의 수도를 정한 베트남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 하나인 리따이또 황제로 호수에는 거북이 탑과 거북이 상과 금을 모셔놓은 응옥선 사당이 있습니다. 하노이 여행의 1번 방문지죠. 호수에 바로 붙어 있는 여기 호수가에는 수상 인형극장 앞에 시티투어 버스 티켓을 팝니다. 10여 개의 유명한 관광지는 대부분 들리고요. 그 정류장에 내려 관광하고 다시 탈 수 있는데 4시간, 24시간, 48시간 이 3가지 종류의 티켓을 팝니다. 티켓 유효 기간이죠. 48시간의 가격이 가장 비쌉니다. 큰 차이는 나지 않고요. 차량 운행 시간 간격은 30분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처음에 정보가 없어서 몰랐는데 이 시티 투어는 꼭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관광객들에게 반드시 추천해 봅니다. 교통 문제, 어디를 가야 하나 등 많은 것을 해결해 줍니다. 시티 투어 버스를 만든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시간이 허락하면 저는 서울의 시티 투어 버스 한번 타봐야겠습니다. 자, 호암게임 호수 옆에 있는 어떤 광장에 있는 리타이토 왕입니다. 호수 주변에는 리타이토 황제 동상이 있습니다. 호수 동쪽의 작은 광장에 세워진 동상으로 1010년 이시 왕조를 건국하면서 여기에 수도를 만든 오늘날 하노이를 만든 리 왕조의 초대 황제죠. 우리나라 조선의 태조 이승계와 유사한 듯합니다. 불교를 국교로 삼아 많은 사원을 건설했고요. 하노이 사람들에게 호치민과 함께 엄청난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호수를 한 바퀴 도니까 약 20분 정도 걸리는 것 같네요. 가다가 또 사원을 만나 잠깐 들어가 보기도 합니다. 또 길거리 커피숍에서 또 한 잔. 공연 시간을 맞추려고 길거리 로컬 커피숍에서 차를 한잔 합니다.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 다른 걸 주문했죠. 열대 과일이 많은데 망고 스무디, 망고 많이 먹고 가렵니다. 아, 이 도로의 소음이 정말 대단합니다.
자, 길 건너 쌀국수집 포신이란 그 브랜드인데 흐름한 집입니다. 아, 근데 이게 길 건너는 게 너무 좋아. 길 건너는 게 관건이네. 아, 이거 참 이거. 점심은 쌀국수입니다. 또 유명한 브랜드 포신이라는 곳 흐름한 로컬 유서 깊은 집입니다. 메뉴는 쌀국수 하나밖에 없어서 고민할 필요가 없고요. 맛이 좋아 관광객들이 늘 북적대는 그런 곳입니다. 하노이 안에 몇 개의 분점이 있는데 짝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소를 확인하고 가야 합니다. 진짜는 로독거리란 곳에 있다네요. 저는 호암기엠을 산책하다가 호암기엠 바로 옆에 있는 식당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마 짝퉁 식당인 듯 합니다. 거기 들어갔어요. 쌀국수를 주문했는데 한 그릇에 3,000원 정도 합니다. 계란 추가가 있어서 재미로 하나 주문했는데 250원이네요. 한국돈. 그냥 국수 위에 생계란을 하나 터뜨려 줍니다. 계란을 시키는 것은 비추. 쌀국수는 맛있습니다. 자, 수상 인형극을 보러 왔습니다. 탕롱 인형극이라 해서 왔는데, 아, 여기 오토바이들 때문에 이거 뭐 매연이 심해서 제가 이 마스크를 잠깐 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베트남 공연 그 탕롱 수상 인형극장입니다. 이제 사람들 많이 왔고요. 그 여기는 이제 그 베트남을 대표하는 전통 공연인데, 농민들이 그 한 해에 벼농사를 끝내고 즐기던 인형극 놀이입니다. 요게 이제 수상 인형극으로 상업화되고 이렇게 발전된 거고, 옛날 그 베트남 북부에서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한 10세기 정도라 하네요. 연못이나 물이 고인 논에서 인형극을 펼쳤다. 그래서 그 땅이나 물에 있는 그 신들도 좀 달래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Ơ này bà con ơi, đất Thăng Long ngàn năm lịch sử, đã có đời gìn giữ cố đô này. Vui mà hồi hôm nay chống xong cơm. 수상 인형극이다 보니 극장 안에는 작은 연못이 있고 공연장 좌우에는 성우들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와 멘트를 하는데 이게 참 멋들어집니다. 실력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물 위에 인형들은 물 위 뒤편에 가림막을 쳐놓고 나무 막대를 달아 움직이는데 어색하지도 않고 나름 근사하게 보입니다. 참 잘하네요. 한 시간 정도 시간에 단막극 17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물고기, 개구리, 어부 등 다양한 인물과 동물들이 등장하며 베트남어로 진행되는데 말을 이해 못하더라도 연극의 장면을 보면 대략 짐작이 갑니다. 가격은 20만 동으로 1만 1천원 정도 하죠. 하루 4회 공연을 합니다. 보시기를 강추합니다. 예약은 필수입니다.
자, 라시에스타 호텔. 여기 완전 시 중심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저기 가야지. 그리고 요거는 리틀 하노이 식당. 여기는 1998년부터 영업 중인 인기 있는 베트남 전통 음식 레스토랑입니다. 원래 따옌이라는 맥주 거리에 있었는데요. 너무 번잡하여 여기로 옮겼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에게 이름나고 많이 찾는 곳인데 그렇다 보니 맛이 약간 퓨전화가 되어 있습니다. 구시가 중심에 위치해 있는데 바로 옆이 호텔입니다. 만약 구시가의 시끌벅적을 그대로 느껴보고 싶다면 여기에 투숙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많은 한국 여행객들이 오고 있는데요. 종업원들이 한국어를 조금씩 하고 한국을 좋아하는 듯 합니다. 강원도라고 이름을 지은 젊은 남자 종업원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적었는지 오늘 하루 행복하라 라는 내용으로 쪽지도 만들어 주네요. 열심히 해서 크게 성공하길 기원합니다. 여기 한국말 잘하는 직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 한국말 잘하는 직원의 추천을 받았어. 요거 새우. 그러니까 20만 동이 이제 만원 정도, 11,000원 정도 하니까 요거는 20만원 안 하고 새우. 요거는 오징어입니다. 오징어. 예. 그리고 볶음밥 하나. 예, 시푸드로 볶음밥. 그리고 베트남의 최고의 음식 요거 분짜. 분짜. 그리고 비어. 하노이 비어. 2병. 이렇게 해서. 자, 분짜. 요거 볶음밥. 오징어. 요거는 이제 오징어. 요거는 새우. 그리고 하노이 맥주까지. 아, 이거 푸짐합니다. 식당 안에는 검은 아기 고양이가 있는데요. 부침성이 너무 좋아 손님들 무릎에까지 올라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아무에게나 그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새우 튀김을 시켰는데 그 고양이가 냄새를 맡고 왔다고 종업원이 귀뜸을 해줍니다. 그 새우는 고양이가 반을 먹었습니다. 여기 음식점 추천합니다. 위치 좋고요. 맛있고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밤에 온 성요셉 성당. 자, 구시가지에 있는 옛가옥입니다. 그 하노이 목조 건축물의 그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고요. 19세기입니다. 예, 1890년인가 그때쯤에 이제 부유한 상인이 여기서 장사도 하고 이제 주거도 하는 그런 곳이었죠. 다 철거되고 이제 이거 하나만 남은 것 같고요. 이 건물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역사지구로 지정이 돼서 이제 입장료 받고 박물관처럼 이렇게 운영을 하는 데입니다. 그 영어로 헤리티지 하우스입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시가지에 있는 목조 건물로 만든 옛 가옥입니다. 1890년, 그러니까 130년 전에 당시 부유한 상인이 지은 건물입니다. 도로와는 좁은 면적이 접해 있는데요. 뒤쪽으로 길쭉한 모양으로 2개의 마당과 3개의 건물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비교적 잘 보존되어 국가에서 문화유적지로 지정해 놓은 상황으로 입장료를 받고 관광객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현대식 주변 건물 사이에 있어 외관상 상당히 대조가 됩니다. 침실, 거실 등 주거 공간이 안쪽에 배치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구경을 오고 있습니다. 내부에는 몇 개의 편액이 걸려 있는데 사자성어 등을 한자로 적어 있습니다. 19세기 프랑스가 와서 문자로 영어 알파벳을 사용하기 전까지 중국 한자를 사용했으니 그 전에 문자는 당연히 한자겠죠. 꼭 우리나라처럼 말과 글이 달라 백성들과 나라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베트남은 글을 빌려 쓰는데 우리나라 세종대왕은 창제하셨으니 정말 위대하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리 글자여서 세상의 모든 소리를 글로 표현할 수 있으니 더 최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고가옥은 사진은 찍을 수 있으나 동영상 촬영은 금지라고 합니다. 옛날 그 하노이의 부잣집인데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부잣집보다는 훨씬 못한 것 같습니다. 구시가를 계속 걸어갑니다. 구시가는 호안게임 북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36개의 거리로 이루어져 있죠. 11세기 리왕조가 설립되면서 같이 구시가가 형성되었는데 도성 주변의 상업거리로 거리마다 특화된 상품이 교육되면서 그 상품 이름을 따 거리 이름도 지었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고구마를 팔면 고구마거리, 소금을 팔면 소금거리, 닭고기 거리 등으로 지금도 그 거리 이름을 유지하고 그대로 부르고 있습니다. 도시의 옛 모습을 많이 갖추고 있으나요. 전통적으로 거래되던 물품들은 의류나 선글라스, 액세서리 등으로 바뀌었죠. 항상 사람들과 오토바이가 뒤엉켜 있는 지역으로 도로의 소음이 엄청납니다. 여행객들은 적응에 일정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걸어 다니면 여행의 참맛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자, 가다가 보이는 또 도교 사원입니다. 예, 이런 게 그 하노이에 한 500개 정도 있다고 하던가 제가 그래 들은 것 같아요. 자, 안에는 예, 불상은 아니고 예, 도교처럼 또 무슨 신이겠죠. 또 모셔놨습니다. 이렇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 주차장입니다. 주차. 예, 길가에 이래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지나갈 수가 없어요. 오토바이. 그래서 여기 그 정책을 보면 2030년까지 그 오토바이를 전면으로 없애는 게 이제 정책의 추진 목표입니다. 그렇게 자, 뒤로 보이는 데가 이제 관스 사원이란 곳입니다. 15세기에 지어진 사원이고요. 여기 그 시내에 한 500여 개가 있답니다. 있는데 그 중에 그나마 굉장히 그 중요시되는 그런 사원이 되겠습니다. 관스 사원의 관스는요, 한자로 관사입니다. 이름 그대로 공무 목적으로 온 사람들이 일을 보고 머무르던 관사입니다. 옛날 여기 15세기에 하노이의 주변 국가에서 사신들이 파견되면요, 머무르던 거처였다고 합니다. 당시 그 사람들은 불교 신자들이 주류였기 때문에 머무르면서 기도를 하는 분위기를 형성했고, 이것 때문에 불교 사원으로 변모했다고 합니다. 하노이 안에는 600여 개의 사원이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원이라고 합니다. 베트남의 불교 본부가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는 베트남 시민들이 평소 소원을 빌고 기도하기 위해
찾아오는 종교 시설입니다. 시내 중심가에 있어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자 문화권이네. 전부 다 한자입니다. 한자. 이게 그 18세기 한 중순 그때부터 이제 프랑스의 그 알파벳을 빌려서 이렇게 이제 그 글씨를 썼으니까. 안에는 이제 이렇게 불상을 모셔놨네요. 자, 가다가 커피 한잔 합니다. 베트남의 명물 콩카페. 자, 한글 메뉴가 다 있습니다. 콩카페의 한글 메뉴. 자, 이거 가장 유명한 연유 커피. 스몰 사이즈. 오케이. 원. 삶은 계란. 이거. No. 없어? 그러면은 그럼 됐고. 그리고 그 코코넛. 뭐 이거 코코넛 스무디 커피 원. 스무디 커피. 오케이. 그리고 요거 원. 자, 콩카페에서 마시는 연유 커피. 자, 길거리에서 마십니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자, 저분은 그 휴대폰 보호필름 갈아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갈고 있는데 제게 이제 또 다 됐기 때문에 하나 갈아보려고 합니다.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안 물어봐야지. 자, 보호필름을 갈아주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신발 닦아주는 사람도 있던데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카페에 앉아 있으면 재밌네. 야, 콩카페는 이렇게 이제 길거리에 앉아서. 자, 제 휴대폰을 갈고 있습니다, 지금. 자, 15만 동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8,000원 가까이 하는데 제가 깎았거든요. 그거를 10만 동으로. 그러면 이제 5,650원인데 제가 막 한 1,500원 더 주려고 합니다. 자, 관안응원이라는 그 옛 식민지 건물 안에 만든 이제 그 식당으로 왔습니다. 식당으로 왔는데 여기가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신서유기를 찍은 그런 곳이고요. 식당이 큽니다. 여기 좀 좋고 그래서 그 모든 그 베트남 음식이 또 다 있는 곳입니다. 자, 들어가 봅니다. 자, 오늘 점심 2 플러스 좋네.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베트남 음식을 정원 같은 야외에서 식사를 하도록 분위기를 근사하게 꾸며 인기가 있는 식당입니다. 프랜차이즈 식당이고 구시가에 본점이 있는데 여기에서 신서유기 방송을 촬영했다고 하는군요. 옛날 그 식민지 시절에 고가옥의 그 넓은 마당에서 식사를 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요. 마당 한편에서는 직접 요리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리 종류가 다양하여 선택의 폭이 넓고 입구에 미슐랭 팻말이 눈에 띕니다. 어쨌든 여기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마당에 정원에서 식사하는 분위기, 손님들 많고 요리도 다양하고 깔끔하고 미슐랭까지 흐름한 길거리 먹거리를 벗어난 다소 고급스러운 식당입니다. 강추합니다. 한인타운 지역인 하노이 미딩이라는 지역에도 체인점이 있는데 호불호 없는 베트남 요리에 가성비가 너무 좋기로 유명하여 인기 짱이랍니다. 점심이나 저녁 피크 시간대에 간다면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메뉴입니다. 여기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서 한국 사람들 엄청 많고요. 자, 요거 샐러드 하나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요래 치면은 우리 돈으로 한 10,000원 가까이 하네. 요 뭔지 모르겠는데 예뻐서 시켰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2개 시켰고요. 요 롤.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뭐 검증이 잘 안 되고, 여기에 또 재밌는
대표 요리 분짜 요거 하나, 그리고 또 볶음밥, 해산물 볶음밥 하나, 그리고 요거 주스, 그리고 하노이 비어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죽은 사람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노잣돈을 보냅니다. 저기 이제 가짜 돈인데 $100짜리. 여기 이제 베트남 의식이죠. $100짜리 가짜 돈. 자, 여기가 디캐피탈이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그 이제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여기 뭐 사니 안 사니 하고 뭐 그러던 곳입니다. 예, 지금 제가 5, 6년 전에 여기 한번 왔다가 그 구경하고 뭐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봤더니 지금은 완전히 이제 건물이 다 섰네요. 그래서 빈홈 센터 해서 백화점처럼 있고, 여기 위로 이렇게 이제 주상복합처럼 이제 아파트들이 샀습니다. 여기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산다고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고요. 여기가 그래도 그 지하철이 지나면서 상당히 좀 비싼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랜드마크 경남이라는 곳하고 걸어서 한 30분 정도, 예, 한 2km 가까이 1점 몇 킬로 이렇게 걸리고, 저는 여기에 뒤에 오피스텔 같은데 여기에 콘도, 예, 그 이틀 한 숙박하고 가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왔는데 동네가 이러네요. 쭉 한번 돌아봅니다. 레이 호텔에 이어 두 번째 숙소는 신시가지에 있는 곳으로 에어비앤비를 통해 예약했습니다. 디캐피탈 콘도. 가격은 하루 6만원 정도고요. 대략 10평 남짓한 원룸입니다. 대형 주상복합 아파트인데요. 앞쪽으로는 대형 쇼핑몰도 있고 한국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뒤편 원룸 한 동을 장기 숙소로 여행객들을 받는 것 같아요. 45층이 되는 고층 아파트입니다. 현대식 신축 건물에 아래에 쇼핑몰도 있어 생활하기는 엄청 편할 것 같습니다. 큰 대로변에 있는 데다 바로 옆으로 지하철도 지나 교통도 편리합니다. 그리고 공원도 바로 옆에 있어 산책하기도 좋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단점이 보이는데요. 소음 공해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대로변에 있다 보니 밤 늦은 시간까지 소리가 들리는데 밤 12시 가까이 소음으로 잠을 설칠 정도입니다. 건물 앞쪽 큰 길이 출퇴근 시간이면 오토바이와 자동차들 소음과 매연으로 속이 메석거리고 두통도 생기더라고요. 물론 살면서 익숙해지겠죠. 그리고 교통정체가 심해서 올드쿼터나 서호 등 어디든지 가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서호 다녀오려면 1시간은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안 가게 되더라고요. 룸은 완전히 에어비앤비용으로 만들어 놓은 듯 합니다. 침대 등 실내 가구 등은 완전히 저가에 기본형으로 구비를 해 놓았습니다. 침대가 좀 불편하더군요. 저는 비춥니다. 한번 경험으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자, 하노이를 왔으니 이제 롯데 마트 가야죠. 또 롯데 쇼핑은 하노이에 가면 한번 꼭 들러야 되는 곳입니다. 롯데 건물인데 베트남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물이라고 합니다. 호텔인데 옥상에는 전망대가 있고 지하에 롯데마트가 있습니다. 롯데마트는 여행객들이 귀국 선물을 사기 위해 꼭 들리는 하나의 관광 코스로 역할을 하고 있죠. 롯데가 중국에 진출하여 사드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은 철수를 했는데요. 베트남에서는 잘 되면 좋겠습니다. 입소문이 나서 하노이 롯데마트에서 꼭 사야 할 물품이 몇 개가 있는데요. 주로 베트남 커피와 라면 종류를 삽니다. 재밌는 것은 타이거 소주 맥주인데 타이거 맥주에 한국의 소주를 섞은 소맥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나름 대박템이라고 합니다. 능맘 소스 등 소스 종류도 많이 산다고 합니다. 숙소 바로 아래 옆에 있는 식당인데
접근성이 좋아 가봅니다. 사실 쇼핑몰 안에 가보았는데 적절한 베트남 요리 식당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기는 닭을 주요리로 만드는 음식인데 나름 먹을만 합니다. 식당도 깔끔하고 가성비도 역시 좋고 이렇게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여기 나름대로 유명한 집입니다. 여기 이제 그 디캐피탈이라는 주상복합 아파트 한국 사람들 많이 살고요. 예, 여기 이제 우리은행, 신한은행 이제 다 있네요. 많으니까. 여기에 이제 붙은 아침집, 예, 이렇게 쌀국수 먹으러 왔습니다. 자, 쌀국수입니다. 요렇게 또 몇 개 한 넣어주고 요것도 요거 좀 잘라야겠죠. 근데 엄청 튀네. 자, 여기. 자, 여기는 또 커피숍. 바로 그 아침 먹은 쌀국수집 옆에 커피숍. 여기는 이제 베트남 사람들은 요렇게 이제 밖에 이렇게 그걸 내놓고, 예, 그 앉아서 먹는 게 이제 참 유행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커피숍을 커피 한잔 하겠습니다. 자, 베트남 커피입니다. 아, 요거 맛을 보니까 독극물 같습니다. 아, 엄청 세네. 자, 여기가 이제 아이리시 가든이라는 곳입니다. 한 5, 6년 만에 또 처음 오는 것 같고요. 코로나 전에 와봤는데 그 옛날에 여기 뭐 스토리가 좀 있어서 궁금해가 왔습니다. 야, 이게 여기 오니까 베트남의 발전상을 그대로 느끼네. 예전에는 요것밖에 없고 여기 있는 그 건너편 건물, 여기에 건물, 여기에 건물, 이거 전부 다 새로 생겼어요. 자, 여기가 이제 소 주변에 있는 전국 사원입니다. 여기도 꼭 들려야 될 곳이라서 찾아왔습니다. 야, 여기 새를 열어 있구나. 야, 새를 이제 파시나? 아, 여기 이제 새도 팔고 물고기도 팔고. 전국 사당은 한자로 진국사입니다. 나라가 안정을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리왕조가 하노이의 도읍을 정한 11세기보다 훨씬 전인 6세기에 홍강 주변에 나라를 건국한다는 기념으로 개국사라고 세운 사원인데 홍수 등으로 문제가 생겨
17세기에 지금의 위치로 옮겼다고 합니다. 베트남 최초의 사원이라 합니다. 그게 이제 동남아 형태의 불상인데, 그죠? 좀 다르죠, 많이. 예. 여기는 이제 불상을 모셔놓은 게 아니고 옛날 이제 고성들을 모셔놓은 것 같습니다. 자, 베트남 불교입니다. 그냥 제가 이쪽 전문가는 아닌데, 여기 보면 이제 탑은 저 뒤에 있고, 요 앞에 있는 것도 이제 중국 불교나 한국 불교로 얘기하면 이제 사리탑 같은 거죠. 사리탑 같은 거를 이런 형태로 이제 지어놨습니다. 예. 서 안쪽에 섬처럼 생긴 곳의 사원인데요. 호수를 끼고 연결된 진입로가 참 정치가 있습니다. 경내에는 대웅전을 비롯하여 사찰의 기본 건축물은 대부분 갖추고 있는 것 같고, 사리탑과 보리수 나무도 있으며 불상을 많이 안치해 놓았습니다. 대웅전 바로 옆에는 관우의 상, 즉 재물의 신이 있는데,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예를 갖추고 절을 합니다. 그 중에 중국인들도 많이 보이는 듯 합니다.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안에는 이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스님이 이렇게 이제 불공을 드리고 뒤에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자, 중국 사람이 와서 이걸 다 보고 한자를 읽고 하면서 재물의 신이랍니다. 재물의 신.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이제 두 손을 모으고, 예,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예. 자, 뒤에 보이는 게 여기가 이제 그 서호 옆에 있는 관탄 도교 사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11세기 이시 왕조, 리 왕조가 만들어질 때 하노이에 이제 수도를 정하고 그때 많은 도교 사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여기 서호 옆에 있는 관탄 도교 사원. 입장료 5,000동. 그러니까 이제 250원, 300원 안 하네요. 거의 300원. 관탄 사당은 11세기 리왕조가 하노이의 수도를 건립할 때 세운 4개 도교 사당 중에 하나입니다. 도시를 안전하게 보호해달라는 의미로 만들었다 합니다. 도교에서 북방의 신이라 하는 진무대제를 모시고 있는데, 안쪽에 들어가면 커다란 동상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베트남에서 가장 큰 동상이라고 합니다. 진무대제를 모셔놓았으니 출입문 현판에 진무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출입문 옆에는 작은 돌비석에 하마라고 적어 놓았는데, 말에서 내려서 들어가라 라는 뜻이래요. 요즘 같으면 하차라고 적겠죠. 자, 이제 색칠 하시네. 한 땅 이렇게 가다가 소 옆에 또 사원 하나 더, 여기 이렇게 또 옷 입고 사진 찍는데요. 이 사람 100% 중국 사람들. 서호는 왕궁 고성을 중심으로 서쪽에 있는 호수라는 뜻이죠. 지금은 도시가 커져서 북서쪽입니다. 둘레 17km 정도의 호수인데 풍경이 아름다워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호수 북쪽에는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 때문에 장기 체류를 하는 서양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관련 커피숍, 레스토랑, 펍 등이 발달하죠. 이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서호의 오른쪽에 둘레 2km 정도의 조그마한 호수가 있는데 쭉박 호수입니다. 쭉박은 한자로 죽백인데 대나무와 비단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여기가 대나무와 비단이 많이 생산되었다는 거죠. 원래 서호의 일부였는데 17세기에 제방을 쌓으면서 분리가 되었답니다. 그 제방이 두 호수를 가로지르며 양쪽을
감상할 수 있는 유명한 지금의 탄니엔 거리입니다. 탄니엔은 청년이란 뜻입니다. 호수 주변에 하일랜드 콩카페와 같이 많은 카페들이 있어 늘 사람들로 북적대는 곳입니다. 밤의 정치가 더 멋있습니다. 미국 상원의원 존 맥케인이 1967년 해군 전투기 조종사로 베트남전에 참전하여 하노이를 폭격하다 격추되었고요. 여기 죽박 호수로 추락했습니다. 포로가 되어 유명한 화로 수용소에서 5년 동안 수감되었죠. 자, 하노이는 벌써 크리스마스입니다. 야, 여기에, 예, 야, 산타, 예, 하노이 산타들은 여기 하노이 여기 다 있네. 예, 야, 예. 그리고 여기에 그 패스트리 샵, 이 빵집인데, 이 하노이 미녀들은 여기 다 왔습니다. 다 와서 사진을 찍는데, 아, 젊은 사람들 참 예? 서호 주변 하일랜드 커피숍에서 잠깐 쉽니다. 베트남의 가장 대표 브랜드죠. 서호 북쪽의 인터컨티넨탈 아래쪽 입구 쪽에 호수 입구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커피를 한잔합니다. 저녁은 디캐피탈 바로 아래에 한국 포차라는 식탁입니다. 계란말이 등 한국 음식도 있고 쌀국수, 분짜 등 기본적인 베트남 음식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자, 이 베트남 집인데요. 재밌는 게, 여기서 이제 1층에서 2, 3, 4, 5층까지 있는 집입니다. 있는데, 1층의 면적은 이렇게 가게가 하나씩 붙어가지고 조금 한데요. 제가 이렇게 한번 알아보니까, 베트남의 그, 세금은, 부동산 세금은 그 1층의 그 토지 면적에 따라서, 예, 부과된답니다. 그래서 보통 집이 이렇게 작게 해서 이렇게 높이 올리는 그런 이제 스타일이 가장 흔합니다. 베트남. 다음날 아침은 마찬가지로 쌀국수 한 그릇 먹고요. 공항으로 갑니다. 이번 여행 5박 6일 정보 사전에 좀 조사하고 기행문도 정리해보니 머릿속에 많은 정리가 됩니다. 잊지 못할 여행이네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서호 북쪽 외국인 장기 거주 지역에 한 달 살기 한번 도전해 볼까 합니다.